아이 허성환.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손과 아내의 손이 닿은 공간에 땀이 찼다. 우리의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던 방사선사가 화면을 띄웠다. 우선 아기 크기를 재볼 건데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위에서 본 머리뼈예요. 좀 더 내려오면 심장 뛰는 거 보이세요? 이쪽 아래가 배 부분이고요. 까맣게 보이는 게 위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양수를 먹기 때문에 위안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여기가 머리고 이게 뒤통수, 요게 정수리. 이 안에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코뼈 부분인데요. 뼈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주수에 코뼈가 안 보이는 아기들이 다운 증후군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목뼈 뒤에 투명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기의 척추뼈 일부가 불완전하게 닫혀서 척추가 노출되는 선천성 기형으로 개방성 이분 척추거나 폐쇄성 이분 척추인지 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배뇨장애, 하지마비 같은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목뼈가 굽지 않고 반듯하네요. 크기도 주차에 딱 알맞은 크기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흑백으로 입체 초음파 화면이 모니터에 띄워져 있고 아내는 방사선실에 누워서 배를 내밀고 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더 꽉 잡았다. 어젯밤 아내가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었다. 임신한 지 12주차라서 이제는 초음파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아내는 몇 번이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왔던 것일까? 나는 오늘에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의 볼록 나온 배를 쳐다보니 생명을 몸에 품고 외로웠을 시간들이 느껴졌다. 사실 나는 연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포장용기를 대량으로 발주하는 매장에서 일했다. 한 명이 쉬게 되면 업무 강도는 살인적으로 늘어난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사장은 최근 나의 근태와 업무 속도를 운운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안도 호소했다. 빌어먹을 회사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라고 0.5초 동안 뇌 속에 생각이 머물렀다가 입으로 내뱉을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내가 아무리 꽉 막힌 사람이라도 아기에 관한 거는 연차를 허용한다. 라고 아주 선심 쓰듯이 사장이 말했다. 아침이 밝자 곧장 아내와 산부인과를 찾았다. 방사선사가 미소 짓고 설명을 이었다. 보세요. 아기 옆모습 너무 예쁘죠? 손 올리고 있네요. 동그란 거 이게 손이에요. 귀엽죠? 어머, 움직이네요. 이제 쭉 내려오면 허벅지, 대퇴부 다리. 다시 쭉 올라가면 팔꿈치까지 잘 보이죠? 팔다리 잘 움직인다. 다리 일부러 접었다 폈다 하죠? 좋아요. 몸무게는 40이 되고요. 5.86입니다. 주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야, 여기 와봐.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소설을 쓰겠다고 말했다. 아기를 가졌다는 말과 동시에.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여주면서 나 아기 가졌어. 가 아니라 나 소설을 쓰려 해. 라고 말한 것이다. 쉽게 무언가 선언을 하지 않는 여자였다. 생필품 하나를 구매해도 의논하고 골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선뜻 카트에 담지 않았다. 고심하고 또 고심한 뒤 선택했고 그것도 계산대 가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곤 다시 돌려놓기도 했다. 나는 아내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만약 미술을 하겠다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따려 한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소설을 쓰겠다는 아내의 말은 머릿속에서 탄생한 언어를 활자로 옮기겠다는 뜻이 전부였다. 방사선사가 검은 부분 속에서 하얀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머리와 몸의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이등신이라 머리가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전혀 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얼굴을 이렇게 또 움직이네요. 지금 코뼈 잘 보이세요? 손이 아까는 나란히 있었잖아요. 지금은 위치를 바꿔서 한 손은 여기 있고 다른 한 손은 여기 있네요. 나는 방사선사의 설명을 듣고도 아기의 모습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겨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아내는 자신의 뱃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확실한 것은 나의 씨앗으로
인간의 형태가 분주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산부인과를 다녀온 다음 날은 추위 같은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여태껏 없었던 무서운 한파, 강추위라고 전했지만 내 몸은 오히려 뜨거워졌다. 나는 밤마다 아내의 볼록 나온 배를 어루만지며 잠들었다. 그러면 체력이 거짓말처럼 회복됐다. 덕분에 새벽 일찍 방산시장으로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었다. 짐술에 배달포 장용기를 1000개씩 싣고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를 누볐다. 바비큐, 반찬, 국물, 실링용기, 일식용 포장용기가 200개씩 포개져서 한 번에 1000개 내지는 2000개까지 옮겼다. 빙판을 피해가며 배달용기, 포장용기가 필요한 매장으로 부지런히 제품을 날랐다. 아내가 점심시간에 내게 전화를 걸어 자기 뭐해? 하고 물으면 나는 목장갑으로 화면을 잠시 터치하고 한쪽만 꽂은 이어폰으로 힘차게 대답했다. 지금 투명 도시락 2200개와 위생 스푼 1200개, 24온즈 아이스컵 600개를 옮기고 있어. 방산시장에는 손수레를 끌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 반인데 나는 데시벨이 꽤 높은 남자여서 때때로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어젯밤 펜을 들었다. 그래서 뭘 쓸 건데? 아내는 의자에 대해서 쓴다고 했다. 의자? 무슨 의자? 당신이 앉을 의자. 설마 내 일터에 대해서 적는 건가? 40대 더벅머리 남자가 하루 만에 그만둔 곳. 막노동 현장에서 제법 굴렀다는 양반이 오전에 일하더니 오후에 바람보다 더 빨리 사라졌다. 잠시 쉴 의자는 없습니까? 손수레의 족발집 테이크아웃, 전자레인지 전용 뼈의 장국, 용기 4600개의 포장용기를 싣고 이동하던 나와 마주친 남자가 물었다. 나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의자 같은 건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나는 의자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아니, 정확히는 의자에 잠시 앉아서 쉴 시간을 주지 않으니 의자가 있어봤자 무의미했다. 하루에 적게는 28만 개, 많게는 42만 개까지 포장용기를 배달해야 하는데 창고에서 물량을 꺼내서 옮기는 작업이 주된 일과였다. 포장용기가 진열된 1층은 손님들이 용기의 사이즈나 감촉, 재질을 알기 위해 마련된 전시용 매장이었고 2층이 가건물을 올려서 발주, 회계 등의 서류 작업을 하는 공간이었다. 사무직 직원이 2명에서 3명 있었다. 2명에서 3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사무직 직원이라도 화장실이 다 부서지기 직전에 가벽에 판자를 덧대어 만든 재래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명 정도는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였다. 오직 2층 사무직들만 의자가 있었고 나머지는 매장과 창고만 오가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다. 의자가 없기 때문에 출근 시 지하철에 서 있게 되면 체력은 더 빨리 고갈된다. 오전에 출근하면 근무 테이블이 내려오는데 방산시장 곳곳에 지하창고로 이동해서 오후에 배송할 목록대로 필요한 용기를 찾아서 옮기고 배송을 위한 포장을 했다. 피곤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려 하면 의자가 없으니 당연히 테이블도 없어서 용기가 쌓인 박스를 2개나 3개 정도 포개서 그 위를 테이블처럼 썼다. 현장 직원들은 그 행동을 비참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보다 박스로 테이블을 만들었으니 머리가 좋다, 현명하다.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공교롭게도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방사선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뇌촉수가 있는 공간이고 양쪽으로 물이 많이 차 있는지 확인할게요. 머리 살짝 뒤쪽을 보시면 땅콩 모양으로 뇌가 잘 발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잘 형성되고 있어요. 이게 눈의 수정체고 지금은 아기가 눈을 뜬 게 아니고요. 원래 렌즈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정면, 이마, 코 위치.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코와 입은 세모난 게 코인 거 보이실까요? 저희가 입부분을 보는 것은 언청이라고 해서 입술 갈라졌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초음파로는 확인이 어려워 나중에 태어났을 때 확인한답니다. 자기야 일어나. 아내는 주말에 기절한 듯이 자고 있다가 일어난 내게 다짜고짜 바보냐고 벙어리냐고 물었다. 왜 의자를 달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나는 꼭 의자가 있어야 하냐고 되물었고 아내는 세상의 모든 노동자는 의자가 있다고 했다.
의자가 없는 회사나 직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신도 계약직으로 시청에 근무를 했었어도 의자가 있었고, 식당이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의자가 있지 않느냐고 내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거의 울먹이듯이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의자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 앉아서 쉴 시간이 없다고. 그 시간에 물건을 더 날라야 한다고 했다. 사장이 거래처에 다녀와서 현장 직원들에게 힘들면 사무실에서 간식도 먹어가면서 일해요 라고 했지만 2층의 간식 바구니는 늘 비어 있었다. 직원들끼리 나무 합판 위에 믹스커피나 초코파이 등을 놓고 먹으면서 아, 언제 그만두지? 아, 내일은 나오지 말아야지 하는 말들을 중얼거리듯이 혼잣말하다가 다시 창고로 이동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 일을 하기 전엔 택배 상하차를 했고 그전에는 택배 배송 보조 업무를 맡았다. 모두 서서 일하는 곳이었다. 심지어 우체국에서 새벽에 배송하는 계약직으로 일할 때에도 오토바이를 탔지 의자에 앉았던 적은 없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던 적이 없으므로 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지금 누워있는 아내 옆에 보조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 어쩐지 너무 편하고 아늑했다. 등받이가 없는 동그랗고 작은 의자였지만 아내와 함께 있으니 너무 평안했다. 필요한 거 없어? 프린터가 있어야 하나? A 사용지는?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아내의 뒤에서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스토리를 봐버리면 당황해할까 봐서. 아내는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퇴근하면서 목공소에 들렀다. 목공소 사장은 여긴 나무를 주문받아서 제작을 하는 곳이지 자재를 취급하는 곳은 아니라고 했다. 목자 재상을 소개받았다. 명함에 새겨진 주소지를 보니 거리가 멀어서 휴일날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방사선사가 검은 화면을 가리켰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24주차죠? 아기 볼게요. 아내와 내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이제 아기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볼게요. 콩닥콩닥 잘 들리죠? 이제 아기 심장 구조 볼 건데요. 심장만 확대해서 따로 볼게요. 심장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구조고 심실 사이에 하얀 게 판막이라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막이 막혀요. 제일 많이 생기는 심장병이 심실중벽 결손이라고 해서 벽 사이에 결손,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는 건데 이 주수에서는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아서 정확도가 낮지만 현재 보이는 상태로는 안전한 것 같네요. 아기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게 무릎이에요. 다리 보시면 다리 접어서 두 다리 모으고 있어요. 이건 종아리 정면이에요. 무릎, 발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살짝 움직이죠. 지금 발 받치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가 발 뒤꿈치.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잠깐 돌릴게요. 보세요. 이제는 손을 올리고 있죠? 아, 방금 입 벌렸죠? 움직이죠? 요거는 조금 못 알아보실 텐데. 귀 달려 있어서 귀 확인했거든요. 양쪽 귀 모두 태어나면 청력 검사 따로 하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휴일이 되자 곧장 나는 목공소에 들렀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쓸 건데? 공사 현장이야? 아니면 뭐 셀프로 인테리어 하려고 그래? 아내가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뭐라는 거야? 이건 뭡니까? 태고합판이야. 이건요? 정제 다루기. 이건? 폼 다루기. 옆에 투바이, 저건 오빗기. 종이가 되는 나무는 없습니까? 목재소 사장은 종이로 만들 나무는 없다고 했다. 나는 나무 냄새가 나는 목재소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사장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작은 앉은뱅이 나무 의자에 눈길이 갔다. 가만히 보니 그 의자는 반찬과 밥을 올려 먹을 때는 작은 식탁이면서 닦아서 앉으면 의자가 되는 아주 신비한 나무였다. 손님들에게 팔고 남은 나무 조각을 못질해서 덕지덕지 붙였는지 조악해 보였으나 쓰임은 다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원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다.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아내의 어깨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방해가 될까봐 아내의 발치 뒤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잠들었다.
아내가 하혈한 날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느라 지각했더니 막내의 입이 비중 나와 있었다. 나는 뒤늦게 합류해서 사장의 브리핑을 들었다. 에어컨 설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설치 기사를 부르지 않았으니 현장 직원들이 합심해서 에어컨 설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현장 직원이라고 해봤자 나와 막내가 전부였다. 이따금 3명이 된 적도 있지만 잠깐뿐이었다. 사장은 에어컨이 여름엔 비싸고 겨울에 구입해야 가장 싸다고 말했다. 우린 에어컨 설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막내의 말로는 내가 나무를 사러 가느라 토요일 바쁜 날 휴무를 써서 사장이 화가 잔뜩 나서 설치 기사를 부르지 않는 것에 한몫했다고 했다. 사장이 완전히 자리를 떠나자 막내가 곧장 휴대폰으로 사장이 지시한 상황 사진을 찍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해도 너무하네. 쇳덩어리 이거 사장이 와서 한번 옮겨보라 하세요. 이거 옮기다가 허리 다 나가요. 그럼 우리 내일 출근 못해요. 다칠 확률도 높고요. 아무튼 나는 장갑을 꼈다. 안 되나? 나는 어떻게든 해볼 작정이었다. 그러기엔 2층 가벽 옆에 튀어나온 난간으로 올라가서 임시로 공간을 만들어 실외기를 달아야 했다. 작업을 하려면 녹슬고 부식이 일어난 철제 다리를 올라야 해서 추락의 위험도 있었다. 어떻게든 하면 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 하고 나면 몸이 퍼져서 다음 일을 못해요. 이거 끝내면 바로 퇴근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설치기사 일을 대신 하는 건데 이거 했다고 그만큼 보수를 주거나 급안이라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매장 안까지 들렸는지 매장 문을 열고 사장이 나왔다. 야, 너는 직원이고 나는 사장이야. 사장이 근무 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곳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야, 임마, 에어컨을 다 같이 시원하게 쐬기 위해서 내가 돈 들여서 샀고 그걸 설치하는 건데 이게 상관없는 일이야? 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생각했다고. 복리후생요? 에어컨은 원래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에어컨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저희는 사무실에 가서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 여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게다가 우리는 의자도 없잖아요. 앉아서 쉬는 것 자체가 없는데. 나는 막내를 말렸다. 괜히 나에게 불똥이 튀면 생활비와 월세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 국가에서 임신 바우처로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나와 아내의 삶은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우리가 작업해야 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막내와 나의 옷은 사우나에 다녀온 것처럼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막내의 말대로 우린 에어컨을 쐴 시간이 없었다. 에어컨 작업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끝났고 그 시간 동안 밀린 발주대로 제품을 창고에서 이동하고 포장, 발송해야 했다. 모든 일과를 끝마치니 밤 11시 47분이 되어서야 겨우 매장으로 돌아왔다. 사장을 보니 의자에 앉아서 한가로이 발톱을 깎고 있었다. 수고했어 하는 말도 없었다. 막내와 나는 밖으로 나와서 투덜거렸다. 이 쓰레기 같은 회사역 같아서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막내가 목장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잠시 후 그것도 다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주섬주섬 주었다. 막내와 함께 설치된 에어컨 쪽을 보고 있는데 가로등 아래에 나무 판자가 보였다. 저게 뭐지? 내가 가리켰고 막내가 그곳을 바라봤다. 나무잖아요. 나무? 네, 우리가 티테이블로 쓰던 나무 판자요. 저게 왜 여기 있어? 사장이 에어컨과 가벽 사이에 끼울 합판살 돈을 아끼려고 저걸 찾아서 넣은 것 같은데요. 결국 저기에 안 맞아서 떨어졌구나. 그렇죠. 제가 버리고 올게요. 잠시만, 그거 내가 가져갈게. 왜요? 나무가 필요해. 나는 나무 판자를 들고 퇴근했다. 아내에게 상처투성이고 측면이 마모된 여기저기 못 박힌 흔적이 수두룩한 나무를 내밀었다. 혹시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야? 아내가 싱긋 미소 지었다. 아기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머리는 좌우로 직경을 확인하는데 주수에 맞춰서 크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 길이는 15.48에 몸무게는 592이네요. 좋아요. 노는 건 좀 어땠어요? 아가 태동이 잘 느껴져야 해요. 지금은 보시면 아 하고 하품을 하거든요.
입을 아벌린 게 보이죠? 이게 혀고. 위에 코뼈도 이렇게 잘 보이고 있고. 괜찮네요. 입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양수도 먹고 하니까요. 매일 태동은 잘 느껴보셔야 해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기 배고 이 안에 이게 위가 보이는 거예요. 양수를 잘 삼키고 있어서 위도 확인이 되는 거고. 여전히 건강하네요. 다시 방산시장. 사장의 브리핑을 들으니 일이 더 늘어났다. 오전에 창고에서 포장용기 48,000개를 이동해야 했는데 위생 젓가락, 수저, 종이빨대, 포장지가 겹쳐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나가게 되었다. 포장지 40박스를 넘게 옮기고 허리가 아파서 잠시 박스더미에 앉았다. 드디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2분 정도 되려나? 단 한 번도 완충된 적 없다. 막내가 한숨을 쉬었다. 형,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업무 강도를 높이면 다음날 효율이 더 안 나와요. 딱 이거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1시간 걸리니까 9시간이면 다 옮기겠지 하고 일을 주면 안 된다고요.